이번 회차는 A매치 구간입니다. 진짜 빅매치들과 정말 난해한 매치들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부상 및 결장 이슈가 분명히 있기에 영상 꼼꼼히 시청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과 변형으로 1등을 찍어내시기를 기원하며 초안 프리뷰로 작성했습니다. 승부식 구매 및 더 많은 실질적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보방 참여하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한국과 오만의 만남입니다. 이번 오만전과 이어지는 요르단과 경기를 모두 잡으면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한국이고 이번 대회 일정을 위해 해외파들이 모두 합류합니다. 아쉬운 것은 국내파들과 훈련 시간이 없다시피 한 합류 일정이고 18일에 손흥민이 들어오고 19일까지 이강인을 포함한 해외파가 합류를 합니다. 이 일정의 한계가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홍명보호는 지난 홈에서 팔레스타인전 무승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기는 한국이 홈에서 2점과 함께 비대칭 전력으로 그냥 이겨줘야 하는 경기입니다. 오만의 대부분의 선수는 자국 리그의 알라흐다 소속 선수들로 대거 이뤄져 있고 미드필더 라인에 그나마 공격적으로 운영해주는 알알라위와 같은 미드필더 자원이 있긴 하지만 이미 황인범과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과 이재성까지 모두 들어오는 이번 예선 일정에 한국은 분명히 승리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매율이 너무 압도적으로 90%를 넘어서게 몰리고 있고 홍명보호가 홈에서 팔레스타인에게 무승부를 거두었던 대이변도 있었다 보니 이번 경기도 첫 경기 무승부 보험을 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승무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2경기는 튀르기예와 헝가리의 만남입니다. 튀르기예는 리그 A 승격에 도전하는 승강전을 헝가리와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뷸런은 징계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일디즈와 일마즈 그리고 아쿤이 이끄는 공격이 과연 얼마나 활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헝가리를 상대로 1무4패로 최근 승리하지 못해왔고 헝가리는 소보슬라이도 당연 합류해서 이번 공격을 이끌 것이다 보니 조직력에서의 탄탄함이 뭔지 튀르기예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튀르기예에게 강한 정배당이 책정되었습니다. 확실히 중립경기를 제외하고 실제로 홈구장에서 이뤄진 최근 6경기에서 4승임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으며 뷸러와 함께 일디즈 등 확실한 공격 자원의 활발한 활약은 유로와 네이션스리그에서 충분히 보여줬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뷸러는 징계로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헝가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소보슬라이도 당연히 이번 대회에 합류해서 활약을 하게 될 테고 바르가스와 살라이까지 나오는 전방 공격은 이번 경기에 튀르기예를 압박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가져가게 됩니다. 최근 성적이 부진하고 있다만 리그 A에서 강대국들을 상대로 고전했던 성적이라 자연스러운 결과라 생각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패배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무패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3경기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만남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리그 B 승격을 노리는 판트스킵 감독의 데뷔전이 됩니다. 아약스 지휘봉을 잡고 지난 시즌 이끌면서 지독한 경기 운영에 욕을 먹기도 했다만 아르메니아에게는 어쩌면 필요한 경기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공격에서 이제 MLS에 있을 당시 전성기 기량과는 달라진 셀라리안에 기대기 어렵다는 점과 조지아는 흡이차가 PSG로 이적하고 잘 적응해 조지아의 손흥민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조지아 또한 지난 2023년 키프로스 원정 이후 원정 9경기 연속 멀티 득점이 없다 보니 자칫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번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까지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합니다. 아르메니아가 이번 경기 판트스킵 감독의 데뷔전이 되는데 아약스에서도 지난 시즌 리그에서 손에 꼽을 무승부를 챙겨가는 운영으로 리그를 풀어갔었고 조지아의 원정 성적이 너무 거슬립니다. 아르메니아가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하고 피파 랭킹에서도 32단계나 차이나는 두 팀의 만남이다만 조지아가 흡이차의 득점을 대표팀에서 보는 것도 꽤나 어려웠으며 원정에서 9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덧 그 기간이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 경기도 사실 지지만 않으면 홈에서 조지아가 2차전을 노려볼 수 있기에 실제 1대1 무승부 가능성까지 꽤 높다고 생각들다 보니 어쩔 수 없지만 무패로 3경기 연속으로 복수 구매를 가져가게 만듭니다. 제4경기는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의 만남입니다. 요르단은 이라크를 따라가려면 여기서 골득실까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친선전을 포함해 6경기에서 직전 북한을 상대로까지 5번의 무승부를 거두었고 공격에서 더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 이번 대회 1승도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는 심지어 3경기 모두 득점을 하지 못했다 보니 더욱이 이번 경기 요르단의 정배당이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월드컵에서는 정배당 양상에서 모두 흘러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사실 저 또한 1경기에서 한국의 무승부 보험을 치기는 했으나 냉정하게 한국의 전력은 오만을 압도적으로 뛰어넘기에 단일 선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번 경기도 팔레스타인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다는 점과 요르단이 홈에서 패스 정확도나 빌드업에서 아쉬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비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요르단 축구 스타일의 역습과 롱패스를 통한 전방 공격 마무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비는 여기에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2011년부터 요르단이 홈에서 3번 모두 4골 이상의 학살로 팔레스타인을 찍어 눌러왔기에 이번 경기도 승부식 핸디승 이상을 노릴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5경기는 사우디와 중국의 만남입니다. 사우디는 역시 리그에서 돈의 맛이 빠지니 조금 아쉬운 양상입니다. 그나마 최근 걸프컵에서 활약이 좋은 사우디가 홈에서 공세를 살리기를 바라야 합니다. 칸노가 워낙 측면에서 잘해주는 사우디의 빌드업이 그렇다고 약하다고 볼 수도 없고 이번 대회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는 중국이다 보니 정배당은 사우디에게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의 실점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게 학살당한 2경기 표본이며 최근 2승을 챙겨 반등을 하기도 했다는 점과 현재 승점 6점 국가들끼리 2위 3위 탈환을 위한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지옥의 시조이기에 어쩌면 이변이 나올 여지도 생각은 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쩌면 분위기만 본다면 사우디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중국은 일본 원정 7대0 대패를 포함해 무려 16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점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게 나왔다는 것이 고무적이라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다만 사우디가 걸프컵에서 다시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득점이 터지면서 아람단의 공격에서 자신감이 올라왔고 이미 지난해 2월 핵심 측면 미드필더인 칸노가 19분에 퇴장을 당한 상태에서도 극장골과 함께 2대1로 중국을 원정에서 깨버렸던 사우디라는 점에서 이번 홈 경기는 중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당시 중국이 퇴장으로 11대 10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점유율을 사우디가 58% 가져가며 오히려 주도했던 것은 이번 경기에 더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6경기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만남입니다. 다시 승강전으로 돌아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주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비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해 이번 소집 명단에서 갑작스럽게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슈미드가 부상에서 돌아오고 연속 득점으로 분데스 선수들의 분전이 있다 보니 홈 경기는 더욱 기대하게 만들며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가 소집 명단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최근 부정맥으로 휴식 권고를 받아 복귀 한 경기 만에 다시 벤치에 앉아 제대로 컨디션을 올리지 못했고 징계 결장자만 4명으로 여전히 빈집 수준의 팀 상황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때문에 이번 회차 구매를 최대한 늦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트로비치가 지난 3월 7일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28분만 뛰면서도 득점을 하며 왕의 귀환을 알렸는데 바로 그 다음 아침 일정을 앞두고 부정맥으로 심박수 이상이 나타나 또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5일 리그 경기에 벤치로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도 했던 미트로비치이긴 한데 의사의 휴식 권장이 과연 이번 대표팀 차출까지 이어지는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미트로비치가 출전한다면 세르비아의 공세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자비처가 빠지게 되는 오스트리아는 분명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가 최근 홈에서 네이션스 리그 9경기 중 8경기가 양팀 득점이었을 만큼 수비보다는 그 치열한 압박을 통한 득점이 중요한데 밀린코비치도 징계로 못 나오는 것을 포함해 4명이 징계로 결장하고 미트로비치가 스쿼드에 이름을 올렸다고는 전해진다만 풀타임 활약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보니 세르비아의 7경기 중 5경기가 무득점이라는 점까지 결국 당장의 선택지는 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7경기는 그리스와 스코틀랜드의 만남입니다. 잉글랜드에게도 원정 승리를 거두며 리그비의 다크호스로 올라섰던 그리스입니다. 마지막 잉글랜드와 홈 경기에서 참패하며 결국 아쉽게 되었으나 홈에서 그리스는 철벽과도 같다 보니 그 수비를 주목하게 합니다. 또한 파블리디스의 골잡이 감각은 이미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스코틀랜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역대 맞대결은 딱 2번으로 1승 1패였고 그리스 원정은 30년 만인데 수비에서만 정신 차려주면 절대 공격 자체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스가 한 골을 넣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 봐야 합니다. 실제 그리스는 네이션스 리그 홈에서의 8번의 승리 중 7승을 클린시트로 이겨냈고 최근 네이션스 리그 홈 8승 2무이패 중 9경기가 클린시트일 만큼 홈에서 그 수비는 인정해야 합니다. 잉글랜드에게 학살을 당한 최근 홈 경기이지만 예상 가능한 전력 차이였고 이번 경기도 버틸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코틀랜드가 리그 A에서는 도저히 비벼낼 수 없는 전력이기는 하지만 공격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부상으로 이번 대회 많이 뛰지 못했지만 이제는 맥긴이 돌아와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고
맥토미니와 길모어 그리고 로버트슨이 방향을 가리지 않고 스코틀랜드가 전지할 수 있는 힘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 센터백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야 하는데 공격에서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의 홈네이션스 리그 12경기 중 단 2패만이 있던 성적과 파블리디스의 결정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고 1대1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무승부 구매를 노려보게 됩니다. 다만 차후 분석 경기에서 복수 선택지 경기에 단일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승무가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제8경기는 코소보와 아이슬란드의 만남입니다. 리그비 승격을 노리는 코소보의 홈에서 1차전 경기입니다. 상대는 아이슬란드인데 무리키의 헤더가 또 이를 내줄 수 있을지 코소보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아이슬란드는 3,500km의 장거리 원정을 떠나야 하기에 피로도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만 최근 화산 활동으로 계속 중립 경기를 치렀다 보니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리그비에서 흔들린 수비는 13번의 실점을 허용해 결국 이 자리를 오게 만들었다만 리그시 클럽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 정도로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개인적 견해는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쩌면 최근 성적만 보고 코소보의 상승세를 예상하며 접근하실 분들끼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가 정말 어렵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이 최근 성적입니다. 이는 실제 네이션스 리그를 치르면서 해당 조에 있는 국가와 대결 성적이고 이번에 이뤄지는 승강전 매치들의 경우 각자 한 단계 차이가 나는 국가와 경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기도 코소보는 최근 4승 1패를 달리고 있지만 그 상대가 리투아니아나 키프로스였고 아이슬란드가 아무리 리그비에서 샌드백이었다지만 오카르손을 필두로 하는 공격에 절대 코소보와 대결에서 무기력한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번 경기 제공권 경쟁에서 무리키만 놓치지 않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서로 교착 상태에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의외로 더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로 구매하게 됩니다. 제9경기는 불가리아와 아일랜드의 만남입니다. 불가리아는 이번 경기도 버티기 싸움입니다. 최근 한 골 한 골이 너무 소중한 경기를 치르는 불가리아는 스코어보드에 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일랜드 상대로 홈에서 3승이므로 48년간 패배가 없던 불가리아이기에 이번 경기도 지키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할그림손 감독이 부임하고 핀란드에게만 2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승 4패로 여전히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격이 결국 개선되어야 하는데 사모딕스도 부상으로 빠져 결국 기존 전력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기는 불가리아가 홈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희망이 있는 경기입니다. 아일랜드가 정배당을 받은 임너 경기이지만 현재 아일랜드의 수비는 걱정이 많습니다. 여전히 불가리아의 전술 자체가 변형 두 줄 수비와 같다는 점에서 아일랜드가 오히려 한숨 돌리는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현재 아일랜드의 문제라고 한다면 득점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셀틱에서 아이다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고 측면에서 도어티만 퍼지는 일이 없다면 사모딕스는 원래 아일랜드 기존 전력이었다기보다 블랙번에서 반짝 활약에 합류를 한 것이기에 현재 부상 이탈로 아일랜드가 큰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득점 가능성은 아일랜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불가리아 전술상 압도하기 어려울 것이고 최근 불가리아 원정이 아닌 공식전 전체 표본에서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두 팀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무승부 구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10경기는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의 만남입니다. 진짜 박빙의 매치입니다. 칼조나 감독의 슬로바키아는 홈구장에서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센터라인이 워낙 듬직하다 보니 벽을 뚫기가 상대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대인 슬로베니아도 역배당을 받기는 했으나 세슈코라는 높이에서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블락의 손질로 최전방과 최후방에 믿을 수 있는 자원이 있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맞대결 8경기에서 3승 3무 1패로 슬로바키아에게 자신감이 있다는 점도 역배당의 의미를 지워주는 두 팀의 만남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앞선 분석들과 결과 예측이 틀릴 수도 있으나 경기 양상을 예측이라도 가능했던 경기들이라면 두 팀의 만남은 정말 승부 예측이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슬로바키아가 정배당을 받을 만큼의 전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 두브라츠카도 이제 인정받는 골키퍼가 되어 있고 슈크리니아르와 로보츠카까지 버티는 센터라인은 정말 단단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수문장은 오블락이며 세슈코의 압도적 피지컬은 절대적 제공권 우위를 주다 보니 스트라이커 싸움에서 슬로베니아가 밀린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전술도 양팀이 굉장히 클래식한데 선제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이번 경기이고 슬로바키아가 최근 공식전 15경기 8승 3무 4패로 매우 성공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상대들이 너무 약했다는 점에서 의외로 슬로베니아의 저력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유로에서 충분히 원정 저력도 보였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잔류 목표를 할 슬로베니아이기에 패로 구매를 가져가 보게 됩니다.
제11경기는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만남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시즌 리버풀의 슬롯 감독의 핵심 전력인 흐라벤베르흐의 각성과 함께 미드필더의 힘으로 이번 홈 경기에서 힘을 내줘야 합니다. 정말 빅매치들로 구성된 이번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이고 네덜란드도 그 축제에 낄 수 있지만 하필 상대는 무적함 대 스페인입니다. 네이션스리그에서 야말은 심지어 딱 3경기만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거침없이 달려온 스페인인데 이번 A매치 기간에도 야말이 소집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데뷔골이 아직 없는 야말의 네이션스리그 득점까지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진짜 이번 주 금요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플레이오프 경기 중 한 경기입니다. 역시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답게 빅매치들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경기가 바로 이 경기일 듯합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시즌 리버풀의 고공행진을 만든 슬롯 감독의 핵심 전력인 흐라벤베르흐의 활약과 둠프리스와 더용의 조율 능력이 빛을 낸다면 확실히 강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데 둠프리스는 부상 이탈이고 더용이 지난 AT와 경기에서 질병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보니 이번 경기 나올 수 있을지가 아직 변수인 듯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못 만난 것도 있습니다. 하필 상대는 유로와 올림픽 등 각종 대회를 휩쓸고 있는 무적함대이고 이제 야말까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다면 스페인의 스쿼드는 과연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지만 패로 구매하게 됩니다. 제12경기는 크로아티아와 프랑스의 만남입니다. 포르투갈을 막아내는 막판 저력에 결국 스코틀랜드의 추격을 떨쳐내고 2위 방어를 한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런데 하필 만나는 상대는 프랑스입니다. 이제는 모드리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크로아티아인데 팀 상황을 떠나서 프랑스 전력이 스페인과 함께 우승 후보급입니다. 심지어 이번 기간에는 음바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압도적 공격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랑스는 역시나 명단만 보면 왜 우승 후보인지 알게 됩니다. 이 경기는 배당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프랑스에게 2.15 배당까지 책정된 경기입니다. 국내에서도 1.7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번 경기는 프랑스 스쿼드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바르콜라와 덴벨레는 이미 PSG에서 미친 활약을 하고 있고 올리세가 펠리스에서 각성하고 미넨까지 가버리자 대표팀에도 붙박이가 되어버려 중앙까지 든든해집니다. 수비는 PL 최고의 코나테와 살리바가 막는 이 스쿼드는 크로아티아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바페가 사실 없어도 공격 옵션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음바페까지 다시 소집된 이번 대회이고 승부식에서도 이 경기는 프랑스 승을 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인과 함께 유력 우승 후보로 뽑히는 프랑스인 만큼 패로 구매합니다. 제13경기는 덴마크와 포르투갈의 만남입니다. 덴마크는 홈에서 진짜 무시 못하는 저력으로 스페인에게 꺾이기 전까지 12승 1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게 상대 전적 3승 2무 11패로 너무 약했고 포르투갈은 조별리그 막판 원정은 대거 로테이션으로 상대에게 자비를 베풀어 왔는데 이번에는 풀스쿼드입니다. 역시나 호날두의 세계 기록 현재 진영형인 218경기 대표팀 출전은 이번 경기에 이뤄질 것이며 덴마크에게는 너무 잔인한 이름들이 명단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당연 전력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포르투갈의 우세와 함께 호날두의 쇼를 보고 싶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상대 전적에서도 포르투갈은 덴마크에게 최근 11승 2무 3패로 상당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격에서 네투와 호날두 그리고 레앙의 미친 활약도 있겠지만 진짜는 메뉴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 부페와 PSG 듀오인 비티냐와 네베스입니다. 워낙 비티냐가 중원에서 점유 싸움의 압도적 활동량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덴마크가 분위기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레앙과 네투의 측면 침투 속도는 피에라 라리가 최고 수준으로 그 가속력이 있다 보니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홈에서 무패 행진은 12승 1무로 해당 기간 잉글랜드와 프랑스도 넘지 못한 벽이었고 가장 최근 스페인이 꺾어내기는 했는데 포르투갈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만 최근 원정 2번의 무승부도 이미 압도적 성적에 로테이션을 돌린 결과였고 전력으로 나온다면 적어도 지는 싸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덴마크의 홈 무패 기록을 의식한다면 무패로 복수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14경기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만남입니다. 이탈리아는 2012년 유로 이후 6번 만난 독일에게 3무 3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번 산시로에서 1차전을 가져가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희망이 생긴 것은 네이션스리그 원정 6경기 오물을 거두고 있는 독일이라는 점과 비르치의 부상으로 독일이 약해져 있다는 것인데 과연 레테기가 리그에서 소속팀보다 더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미드필더들을 활용해 공격을 살릴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독일이 의외로 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경기입니다. 부상으로 비르치와 하베르츠를 잃었고 현지에서 나오는 예상대로는 브란트가 벤치로 가면서 이번 시즌 분데스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 되어 활약 중인 클라인 디엔스트 톱의 운다브의 중앙 기용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럽 최강의 스쿼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이지만 산시로 원정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봐야 하고 돈나룸마의 미친 선방쇼가 이번 경기 독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알라의 드리블이 변수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상대는 수비에 특화된 세리의 클럽들에서 활약하는 수비진입니다. 테우슈테겐도 부상으로 빠져 바우만이 나올 독일이라면 득점 능력에서는 더 앞서는 독일이 지는 것은 그려지지 않으나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기에 무패로 복수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회차는 마지막 두 경기의 복수 선택지를 줄이실 수 있다면 리그 B와 C 경기들의 선택지에 더 힘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똑같은 구매가 아니라도 현명한 변형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